안녕하세요, 장비그래퍼입니다. 현재 걸어다닐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제 애장하는 필름 카메라를 다뤄보려 합니다. 솔직히 부피가 큰 중형 카메라들은 거의 다 정리를 했고요. 그나마 부피가 작은 35mm 포맷의 카메라들이 몇 대 남아있을 뿐입니다. 필름이 슬슬 단종이 되면서 저도 많은 카메라들을 놓아주었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남아있는 카메라들, 그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잘 사용했거나 지인에게 받은 카메라 등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메라인 미놀타 CL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카메라는 한창 RF 카메라에 관심이 있던 2005년 전후에 비싸고 식상한 라이카 말고 좀 더 전자식 기술이 포함된 RF 모델을 찾으면서 콘탁스 G2, 헥스 RF 등의 모델 중에서 고민하던 녀석이었습니다. 중간에 미놀타 라이츠 CL 같은 모델도 잠시 사용했었지만 종국에는 CLE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라이카에도 CL 모델이 있었고 확실히 전자적으로 기술적으로 더욱 진보된 CLE 모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렵게 구한 금장 CLE 모델을 마지막으로 멈추게 된 카메라입니다. CLE를 이야기하려면 그 전작인 CL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라이카의 M5 출시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카메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라이카는 타겟책으로 당시 기술력으로 물이 올라온 일본의 미놀타와 제휴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당대 최고로 컴팩트한 RF 카메라 바로 CL이라는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설계는 라이카가 하고 제작은 미놀타가 했다는 것이 정설이긴 하지만 설계와 제작도 미놀타가 하고 라이카는 검수만 했다는 소리도 있기는 한데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애초 계획과 달리 부피와 무게의 경감을 위해 설계를 새로이 하고 부품도 새로 만들다 보니 오히려 제조비 상승의 원인이 되었으며 얼마 가지 않아 생산 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비운의 기기이긴 합니다. 이 당시 경험을 기반으로 미놀타에서 M마운트로 자사의 전자식 기술을 집약하여 CL이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당시 라이카에서는 M6 모델까지도 변변한 TTL조차 없던 것에 비해 자사화 기기와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걸어간 CLE를 일본 내수용 라이센스만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카메라 시장은 대부분의 수익을 유럽 등의 수출로 올리고 있던 터라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CLE는 34,000대에서 생산 중단이 된 바디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부터 나온 카메라로 당대 컴팩트함과 최신식 전자기술이 융합된 카메라이긴 하고요. 밝은 파인더와 LED 지침계, 배터리는 지금도 구하기 쉬운 LR44 배터리를 사용하는 멋진 모델이긴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명기라 불리우는 라이카 M6 TTL에 비해 파인더 배열을 빼고는 부족한 점이 없는 기기이기도 하고요. 카메라는 뭐 다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외관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스위치 레버인데 아래로 내리면 ON을, 위로 올리면 셀프 타이머 10초 모드가 됩니다. 다만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락이 걸리는 형태로 조그만 회색 레버를 안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한 상태에서 위나 아래쪽으로 올리면 되고요. 빨간 램프는 셀프 타이머 시 전멸하고 하단의 배터리 체크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들어와 배터리 확인도 가능합니다. 마운트 좌측에 있는 것이 렌즈 마운트 릴리즈 버튼이고요. 라이카 라이센스를 받은 만큼 렌즈는 M마운트와 공용이지만 렌즈 마운트 시 파인더 프레임 창을 띄우기 위한 구동축을 밀어주는 설계가 M마운트와 살짝 달라서 렌즈에 따라 다른 프레임 라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단 외부에 가장 큰 창이 뷰파인더 창이고요. 당시에는 상당히 밝은 뷰파인더를 지닌 카메라에 속했습니다. 그 옆에 반투명이 수광창이 되고 수광창을 가리면 프레임 라인이 안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창이 거리개 창으로 이 부분을 가리면 이중압치 영역이 안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달마시안 같은 셔터막이 보일 텐데 이 셔터막이 18% 그레이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온 빛이 카메라 하단의 측광 센서 쪽으로 가서 노출 등을 결정하게 되고요. 측광 방식이 특이하며 정확한 편인데 우선은 셔터막의 반사광을 측정하여 노출값을 정하게 되고 가로주행 셔터막이 열리면서 필름면의 측광값을 다시 받아들여 보정한다고 합니다. 고속 셔터 시에는 대부분 셔터막의 노출값을, 장노출은 필름면을 통해 노출의 보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면의 이 동그란 축은 거리에 따라 프레임을 보정해주는 장치인데요. 렌즈의 헬리코이드에 따라 앞뒤로 밀리게 되면서 RF의 구조적 한계인 초점거리에 따른 시차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단에 보면 CL이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핫슈가 보이는데 TTL 지원 핫슈이며 전용 플래시가 있고요. 동조 속도는 60분의 1초로 전용 플래시에 대한 사항은 뒤에 액세서리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필름 와인딩 레버와 필름 카운터가 달려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요. 일단 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이얼이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A 모드는 다들 아시는 조리개 우선 모드와 유사한 것이 맞고요. 조리개 값에 따라 적정 노출의 셔터 스피드를 산출해주고 A 모드인 상태에서는 2분의 1 스탑씩 -2EV에서 +2EV까지 노출 보정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지정된 셔터 속도로 세팅이 가능해서 벌브 셔터부터 1000분의 1초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해당 모드 다이얼 레버를 들어올려서 돌리면 필름의 감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노출계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상단 셔터는 접점이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스위치 온 상태에서 손가락이 올라가 전류가 통하면 노출계가 작동을 합니다. 깊게 누르면 셔터가 눌리게 되고요. 셔터 소리는 지금에도 상당히 정숙한 편으로 평가받는 CLE입니다. 셔터의 전자식 접점은 미놀타 필름 바디인 X700 등의 기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후면은 파인터 창이 있고 기본적으로 28mm 프레임과 좌측에 노출지 집게가 있고요. 렌즈에 따라서 40mm 프레임과 90mm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뷰파인더는 디옵터에 설치가 가능하며 미놀타 카메라 공용품으로 저도 -3 디옵터를 하나 달아둔 상태입니다. 하단은 삼각대 마운트 홀, 배터리 수납부가 있으며 LR44 배터리 2개가 들어갑니다. 효자죠. 싸고 구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배터리 체크 버튼, 앞서 말했듯이 전면 셀프 타이머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은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필름을 다 찍고 나서 필름을 대감을 때 눌러주는 필름 고정 릴리즈 버튼입니다. 필름을 다 소진한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른 후 필름 위성 레버를 돌려서 필름이 감기게 되고요. 한 번 더 들어올린 후 화살표 방향으로 살짝 제치면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뒷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내부에는 필름실과 셔터막 후면 외에는 딱히 볼 건 없고요. 양측면에는 스트랩 고리가 있으며 뷰파인더 쪽 측면에는 릴리즈 체결구가 있습니다. 전용 릴리즈를 사용하고 있고 액세서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함께 나온 렌즈는 3개로 엠러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8mm f2.8, 40mm f2.0, 90mm f4.0 3개의 렌즈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40mm f2.0이 세트로 포함되어 있는데 라이크의 쯔미크론 C 40mm와 같은 설계이지만 일본 내수 라이센스만 받은 1980년대 생산되는 엠러커는 코팅이 조금 달라서 보다 맑은 톤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가볍고 좋은 렌즈이긴 하지만 최근 강학 설계 기반의 렌즈들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 28mm의 경우 미놀타가 별도로 설계하고 생산한 제품으로 알고 있으며 설계적 또는 제조의 결함으로 헤이즈 등이 발생한 제품들이 많아서 깨끗한 것을 구하기가 힘든데 당시 미놀타에서 리콜을 한번 했던 사항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해지는 것들이 발생하거나 해서 깨끗한 제품들은 소장하고 잘 내놓지 않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RF 특성상 가장 인기 없는 망원 계열의 90mm입니다. 라이카 엘마시 90mm와 같은 설계라고도 하네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렌즈이지만 작은 프레임에 초점 맞추기도 힘들어서 RF 망원은 비교적 인기가 적고요.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종 교배를 통해 렌즈의 해상력을 리뷰한 사이트들이 제법 많이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대 렌즈들 중에서는 준수한 성능이며 현재도 라이카 렌즈들에 비해 저렴하기도 합니다. 전용 플래시엔 오토 CL입니다. 전용 플래시는 하슈에 마운트했을 때 작동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전원은 AAA 배터리 2개가 들어가는데 재충전 속도가 엄청 깁니다. 사용하기 쉽지 않아요. 동조 속도는 60분의 1초이며 광량은 아사 100에서 14GN 정도 수준으로 스펙상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조작할 것은 거의 없는 작은 플래시이고요. 측면의 전원 스위치와 발광 테스트 버튼, 아사 25에서 400까지 조리개별 광량이 닿는 거리를 표현해주는 패널 등이 후면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면 발광부에서 28mm 체결 시 사용하는 와이드 패널을 전개하면 후면 와이드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당연하게도 패널을 수납하면 다시 노멀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거는 전용 릴리즈인데요. 이것도 전원이 들어가야 작동하는 전자식 제어 유닛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식 릴리즈 사용 시 망가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기계식과 들어가는 깊이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추가로 있는 것이 CLE 핸드그립인데 별건 없고 그립감을 조금 더 좋게 해줍니다. 빼는 게 더 이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일단 이 카메라는 전원이 들어가야 작동하는 전자식 기기이고요. 다만 전자식 제어가 필요 없는 물리적으로 이행 가능한 것은 필름 감기, 필름 대감기, 필름실 열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필름을 넣어 봅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단의 레버를 빼서 화살표 방향으로 제치면 뒷커버가 열리게 됩니다. 필름은 튀어나온 부분이 하단으로 가게 하고 필름을 당겨서 이송 레버 홈에 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커버를 닫아도 되고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이 상태에서 와인딩 레버를 한번 감아줘도 좋습니다. 일단 필름이 잘 감겨 있으면 필름을 장전할 때 돌리는 느낌 자체가 다르고요. 촬영은 현행 전자식 카메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A모드에 놓고 조리개를 맞추면 적정 노출의 셔터 스피드를 설정해주며 이중압 시창을 보고 초점만 잘 맞춰서 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필름을 다 소진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름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필름 레버를 돌려 필름을 다 감은 상태에서 뒷뚜껑을 열고 필름을 꺼내면 됩니다. 검정 CLE만 2대를 사용했고 마지막엔 금장 CLE를 구하면서 더 이상 촬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확실히 작고 편리한 전자식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M마운트를 사용하는 것도 매력적이고요. 물론 렌즈에 따라 거리계 창이 맞지 않을 때는 감으로 쓰거나 렌즈 후면을 약간 가공하여 스크린이 뜨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당시 라이카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전자적인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모델인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다만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올드 카메라의 대부분이 오버홀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놀타 CLE는 전자식 장치로 먼지와 습기 등에 취약하여 셔터에 손을 얹으면 노출계가 오락가락하거나 장노출 시 셔터가 늘어지는 현상이 나오기도 하기에 이런 경우에는 오버홀 비용만 2~30만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주가 있다면 청소 정도는 스스로도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최근 필름값이 상당히 고가인데다가 현성화 스캔까지 하면 유지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필름들이 대부분 단종이 되어 구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사실 편의성도 그렇지만 앞서 이유들이 필름 카메라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 중에 하나이기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간만에 오래전에 필름북도 뒤져보면서 추억에 빠지는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 저는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져서 필름 스타일의 소박형 전자식 센서가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제조사들의 사정이 더 큰 까닭이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제품은 아직 없거든요. 그냥 이런 카메라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충분한 영상일 듯 하고요. 여담이지만 지금 사용해도 충분히 멋진 카메라인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는 따로 소정하고 있는 필름 카메라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